다들 잘 지냈는가? 네. 오늘 우리 사춘기 탐정반이 모인 이유 잘 알고 있겠지? 아니요, 모릅니다. 이 자식이. 오늘 우리 탐정반이 모인 이유는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신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일세.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청소년들이 신체 변화에 대해 궁금한 것을 탐문을 통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들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또래들이 궁금해하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께 물으러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깜짝 미션이 있습니다. 뭐지? 뭐예요? 친구들의 질문, 궁금했던 질문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많이 알아온 친구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오, 대박. 무려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지금 리스트에 있는 질문 말고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질문 그리고 친구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을 더 물어주시면 수상에 가깝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보시죠. 나는 요 산부인과 요 질문에서 이 자위를 많이 하면 키가 안 크나요? 요 질문이 조금 많이 궁금해. 왜? 약간 좀 여자나 남자 둘 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키가 안 크나? 라는 그런 고민도 있어가지고. 나는 청소년이 받아야 할 성건강 검진.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냥 키나 몸무게나 이런 건강검진만 하고 성에 대한 건강검진은 잘 안 하잖아. 그래서 성에 대한 건강검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 나는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가 모양이 왜 다른지 궁금해. 왜? 남성과 여성이 굳이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음경에 뼈가 없다고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음경도 골절이 날 수 있는지가 궁금해. 뼈가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살이라도 있으니까 뭐 골절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좋았어. 이제부터 우리가 의뢰인의 고민을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러 우리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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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우리는 사춘기 탐정반입니다. 저희는 그 청소년의 신체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스님을 찾아뵀는데요. 네, 저희가 있는 질문지를 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볼까요? Let's get it. 청소년 부모님이랑 같이 산부인과로 와야 하나요? 아니요, 꼭 같이 오실 필요는 없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편하게 오시면 돼요. 청소년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은 성관계 유무를 물어보나요? 아이, 좋은 질문이에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청소년기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일단 비용의 문제로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긴 좋아요. 혼자 왔을 때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의 비밀을 지켜주죠, 우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환자 개개인의 비밀을 지켜주기 때문에 성관계 유무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엄마 몰래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쪽지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통을 할 수는 있지만 엄마 있는데 성관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럼 성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검사 방법이 달라져서 그래요. 성관계를 하면 일단은 천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천여막이 다칠 수가 있어요. 산부인과 초음파는 자궁이랑 특히 난소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골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이렇게 보통 초음파하면 배로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특히 이제 뱃살이 많으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산부인과 초음파는 이렇게 질 쪽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뱃속을 보거든요. 근데 잠자리가 있으면 질 쪽으로 넣어서 보면 되는데 잠자리가 없으면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질 바로 뒤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항문으로 초음파를 보면 이제 자궁 난소가 자세히 잘 보이고 특히 자궁 내막이나 난소를 보느라고 초음파를 이제 질이나 항문으로 보는 경우. 그러니까 검사 방법의 차이 때문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리불순으로 왔을 때 같으면 잠자리가 없으면 그냥 바로 호르몬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지만 잠자리가 있으면 임신 요구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자리로 인한 이제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오, 네. 여성 생식기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궁, 나팔관, 난소, 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성관계를 할 때 성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질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부딪히는 여기가 자궁 경부고 가장 자극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암이 생기는 여기가 자궁 경부예요. 경부암 들어보셨죠? 자궁 경부암 주사는 언제 맞는 게 좋은가요? 자궁 경부암은 여기 보다시피 HPV라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을 만들어요. 이 자궁 경부암 바이러스는 잠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통해서 옮겨 다녀요. 남학생이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요거를 예방을 해서 그 이제 여자친구한테 옮기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자궁 경부암 예방 접종은 성 경험이 있기 전에 맞는 게 가장 좋겠죠. 잠자리가 있어도 바이러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때 만난 친구가 바이러스가 없는 친구를 만났으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됐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잠자리가 있다고 무조건 못 맞는 건 아니고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없다 하면은 예방은 언제라도 가능하세요. 3번 맞아야 되고 3번 맞는데 6개월 걸려요. 그러면은 그 자궁 경부암 주사가 그 청소년기에는 건강검진 때 많이 맞는다 하는데 그것도 약간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건가요? 청소년기에 맞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 없이 맞을 수 있으니까 맞으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20살이 넘어도 30살이 넘어도 바이러스가 없다면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만 맞는 게 아니고 그때는 성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됩니다 하고 맞춘 거고, 또 국가 접종으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또 맞을 수는 있는데 네. 간격이 있어요. 1차, 2차는 2,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맞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조금 더 늦게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1차, 2차는 2, 3개월 간격으로 맞아주는 게 좋아요. 에이즈의 어원과 유래가 궁금해요. 에이즈는 약자죠. AIDS. 에이즈에 걸리면 무슨 암이 생겨서 죽어 이런 게 아니고 면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역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염에 취약하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접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는데 요즘은 또 약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면서 에이즈에 걸려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걸리지 않아야 되겠죠. 제가 생리통이 심해서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생리통이 없는 친구와 있는 친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 네. 일단은 통증에 대한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진짜 아프게 느끼는 친구도 있고 정말 아파도 잘 참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적으로 통증이 있다 없다는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먹는다고 꼭 나쁜 거는 아니고 일단 그 정도로 아프다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생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자궁 내막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여기 자궁 경부가 좁은데 피가 나가야 되니까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궁이 팽창하면서 일단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피를 내보내려고 얘네들이 수축을 해요. 수축 때문에 배가 아프기도 하고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생리양이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거꾸로 이렇게 뱃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배 안에 자꾸 피 딱지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점점점 생리통이 심해져요. 2차성 생리통, 자궁 내막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제 넘어 들어간 피가 이렇게 혹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 자궁 각도가 너무 굽어 있어가지고 역류하기 쉬운 자궁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여성 청결제를 청소년기에도 사용이 가능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청소년기뿐만이 아니고 어른들의 경우에도 이제 질 분비물이 좀 많아지거나 스스로 생각할 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청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 분비물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젖산균이 산성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약간 요구르트 같은 이렇게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게 맞아요. 새콤한 냄새나 쿰쿰한 냄새. 근데 그거를 실어가지고 이제 무슨 세정제로 너무 씻다 보면 질 산성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질이 산성이라 해야지 뭐에 대한 방어력이 생겨요. 청결제를 사용해서 그런 산성 분비물을 없애다 보면 이제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가렵거나 질염이 생겨 냄새가 나거나 청결제는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산성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산성의 그런 세정제를 사용해 주는 게 좋지만 시중에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향기가 난다든지 비누 거품이 난다든지 이런 그런 세정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렇게 대음순이 있고 음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입구죠. 그러면은 이 음핵과 대음순 사이에 이런 주름진 공간에는 분비물이 끼면 가렵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씻어주시는 게 좋지만 여기 소음순 안쪽으로 질입구 이런 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이 부분 대음순에서 음핵 사이 이런 부분이나 이 겉에는 잘 씻어주시면 되겠지만 질 입구 쪽은 샤워기를 대고 쏜다든지 비데로 씻는다든지 비누칠을 막 한다든지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이 받아야 할 성 건강검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스티커 드릴게요. 성 건강검진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 몸에 대한 검사를 일단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무슨 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잠자리가 없이도 생길 수 있는 병이 난소 무록 같은 거는 잠자리 연관없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난소 무록이나 난소암 같은 거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와서 발견되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기에 내 몸이 자궁 기형 같은 건 없는지 난소 모양은 괜찮은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자기 몸에 대한 검사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아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첫 경험을 하게 되면 천연막을 다치게 되겠죠. 그런 이제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험을 하게 되고 나면 그걸로 인한 감염.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든지 염증균이 감염이 된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임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임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생리가 잘 돌아오는지를 관찰을 해줘야지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잠자리 후에 분비물이 달라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염증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했군요. 네. 오늘의 수상자는 강가연 학생입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산부인과에 직접 찾아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평소에 못 물어봤던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런 게 궁금하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요. 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거를 더 바로잡아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질문들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질문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 잘 모르고 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 청소년기에 예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경부암을 촉진시키는 요인은 담배와 피임약입니다. 잠자리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서 많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담배를 피우거나 해서 경부암을 촉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산부인과를 하다 보면 정말로 성경험을 한 나이가 빠르고 또 너무 절제되지 않은 성생활로 인해서 많은 병에 이미 걸려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병원에 오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병원에 잘 오지 않는 친구들이 가장 안타깝고 임신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임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다가 너무 주수가 커져버리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얼마든지 해결되고 다 잊혀질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어른들에게 얘기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학교 생활을 한다거나 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또 다른 활동으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앞으로도 본인이 궁금한 것들 있으면 친구들과 상의하고 또 어른들에게 물어봐서 더 나은 어른으로 자라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